사실 예전에 우리 강아지를 좀 심하게 혼내거나 때린 적 있는데 그게 좀 미안하고 찜찜하거든요. 근데 이런 폭력적인 훈련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저기 전문가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했던 것도 틀린 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준규 훈련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훈육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훈육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꺼내야만 했을까요? 그게 말이죠, 요즘 보호자님들이 생각하는 훈육이라는 게 인스타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자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막 심하게 강압적이고 어떨 땐 그냥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훈련사들의 그런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저게 바로 훈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훈련사들은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때로는 거칠어 보이는 방식을 쓰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복잡하게 얽힌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결과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훈련사는 그럼 그걸 결과로 보여줘야 되고 교육했으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생각보다 훈련사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걔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 이런 문제 행동을 안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계나 규칙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얘는 진짜 겁을 좀 먹어봐야 돼 해서 시작해서 이 정도의 강압 자극은 교육을 위해서 괜찮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점차. 세 번째로는 보호자가 개를 전혀 컨트롤 못하니까 내가 대신 강력하게 통제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훈련사 자신이 좀 힘으로 컨트롤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문제 행동 그 자체보다는 보호자와 개 사이에 잘못된 구조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 집은 보호자님이 너무 물러 터졌어. 그러니까 개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그냥 한 번에 휘어잡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 딱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라는 조급함이 만들어낸 논리에서 요즘 보호자님들 그렇게 막 느긋하게 몇 달씩 기다려 주실 분들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결과만을 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빠르고 강하게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어쩌면 훈련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아지가 막 불안해하고 긴장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딱 끊어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안 보이게 하는 게 낫다. 그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계속 화를 내면 더 주체할 수 없이 부정적이게 되는 거지만 한번 꾹 참고 넘기면 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질질 끄는 것보다 강하고 짧게 딱 끊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서 좋아졌네? 이렇게 보이는 강아지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모든 경우가 다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성공 사례들만 보면 이 방법 효과 직방인데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그 과정에서 강아지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묻힐 테고요. 자, 방금까지는 그럼 훈련사의 입장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왜 어떤 보호자님들이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즉각적인 면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죠. 예전에는 진짜 꿈쩍도 안 하고 속만 썩이던 우리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전문가 손길 한 방에 눈앞에서 바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프로는 역시 다르네, 사이다다, 이런 반응 안 나올 수가 없죠. 진짜 마법처럼 느껴지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 강화 훈련, 솔직히 칭찬만으로 교육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보호자님들이 매일 꾸준히 참여를 해야 하기도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집안 환경을 바꿔줘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강압적인 훈련사의 방식은 어때요? 눈앞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보호자님은 그냥 옆에서 오 하고 지켜보면 되니까 이런 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강압적인 모습에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봤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거죠. 기존의 TV나 유튜브 같은 데선 맨날 칭찬해 주세요, 간식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부드러운 말투만 주로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훈련사가 나타나서 훈육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애도 이렇게 휘어잡아야 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댓글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뭐 평소에 개를 안 키우는 분들 중에 아,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너무 우냐우냐 키우잖아, 말 안 들으면 좀 패서라도 버릇을 고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훈련사라는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대신 막 시원하게 혼내주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통쾌하겠어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쩌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생각인데, 사실 예전에 우리 강아지를 좀 심하게 혼내거나 때린 적 있는데 그게 좀 미안하고 찜찜하거든요. 근데 이런 폭력적인 훈련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니? 저기 전문가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했던 것도 틀린 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사를 막 옹호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불편한 죄책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교육을 맡겼을 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심하게 안 했고 그냥 저 사람이 전문가라서 믿고 맡겼던 거야,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교육을 맡기는 경우에. 지금까지 왜 어떤 훈련사들이 강압적인 방식을 쓰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혼낸다라는 건요, 단순히 결과를 빨리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훈련사 자신의 답답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푸는 배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강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절대 훈련사 개인의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 또한 그 감정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훈육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실력 있는 훈련사, 존경받을 만한 훈련사는요, 그 미묘하고 중요한 선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아, 여기까지는 교육적인 자극으로 괜찮아,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그건 학대야, 이 기준을요 자기 기분이나 고집 혹은 보호자님의 조급함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강아지가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게 진짜 전문가고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훈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거는 힘없는 강아지한테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감정과 모든 거를 떠넘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강아지의 변화된 행동이나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안에서 강아지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입니다.